딜라이브 TV 유튜브 채널 딜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스포츠 이야기 딜라이브 스포츠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이 말은 즉 가을 야구가 시작됐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야구 역시 리그 막바지 순위 싸움과 함께 플레이오프 진출팀이 속속 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시작한 딜라이브컵 생활체육 야구대회 역시 8강 진출팀이 정해지면서 벼랑 끝 승부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각 팀의 전력과 4강 진출 예상팀 그리고 16강전까지 각 부분 경기 기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스스로 생활체육 사회인 야구계 고인물임을 인정한 우리 서정태 해설위원님 오늘도 어김없이 자리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딜라이브 스포츠를 점점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서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힘차게 열심히 해봅시다. 네. 자, 지난 시간 8강전 승리팀 예측 살짝 또 한 발 물러서셨잖아요.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 오늘은 또 확실한 분석을 원하실 텐데 약속하셨죠? 네,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8강전 분석이 필요한 시간이죠. 그 시간이 마침내 드디어 결국 왔습니다. 네. 제가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측이 틀려도 비난, 맞아도 비난을 받는 이 해설위원이란 자리는 정말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와 함께 오늘 힘차게 분석을 시작해 보셔야죠. 네, 이은지 아나운서. 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 중에 제일 기분이 좋아 보여요. 아이, 그럴 리가요. 아니, 그리고 여기 PD님도 그렇고 여기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저만 빼고.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0월 16일 곤지암 팀워크 캠퍼스 2구장에서 진행될 2022 딜라이브컵 생활체육 야구대회 8강 4경기 대진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강 첫 경기는 생활체육 야구계 대표 강팀 디펜스원과 연예인 야구를 대표하는 재미삼아가 맞붙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네오라이온스와 수요야식회의 경기가 진행되고 이번 대회 돌풍의 두 팀 블리츠와 블루마운틴이 격돌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이포스와 국가대표 K의 경기가 끝나면 준결승 진출팀이 모두 정해집니다. 자, 이제 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각 팀의 전력을 분석해보고 대결의 승자를 예측해보는 시간이죠. 네. 자, 먼저 이 팀이 8강에 올라올 줄은 몰랐다. 이번 대회 최대 이변 아닌 이변이죠. 바로 재미삼아입니다. 32강전에서 딜라이브 야구단을 역전승으로 꺾은 기세를 이어서 준준결승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자, 서 위원님, 이 재미삼아의 전력도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지금 재미삼아가 8강에 올라올 거라고 예상한 선수나 팀은 없을 겁니다. 네. 재미삼아는 배우 안재욱 씨가 단장으로서 팀을 이끌고 있는 연예인 야구단입니다. 2022 딜라이브컵 생활체육 야구대회 개막전을 재미삼아 야구단과 딜라이브 야구단이 치렀었는데요. 네. 4회까지 1대6으로 지고 있던 경기를 6안타를 몰아치며 7득점의 대역전승을 거뒀었습니다. 재미삼아의 장점은 오랜 기간 선발을 맞춰온 팀워크와 공수에서 활약한 박기현, 이용민, 이용희, 이성진과 든든한 마운드의 축인 이재한, 김동현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펜스원입니다. 16강전에서 풍산 화이터스와 치열한 승부 끝에 승리해서 8강에 진출했는데요. 그렇죠. 디펜스원을 생활체육 야구 최강팀 중에 하나로 꼽는 이유도 궁금해요. 네. 보통 팀들이 평소에 리그에서 경기할 때 편한 상태에서 경기를 하면 팀 전력의 100%가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토너먼트에 나올 때 리그에서의 경기할 때 80% 정도만 나와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네. 디펜스원은 대회 때도 100%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팀 플레이를 잘하고 빠른 야구를 해서 한 점을 내는데 굉장히 능숙하기 때문에 지고 있을 때도 동점 내지 역전을 만들 다양한 옵션을 갖고 있는 팀이라 상대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팀입니다. 그렇군요. 자, 8강 첫 경기의 승리팀, 그러면 어떤 팀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제가 길게 설명한 팀 있죠. 네. 디펜스원. 저는 분석을 넘어서 승리팀 예상까지 해야 된다면 디펜스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디펜스원이 방심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방심을 하면 재미삼아가 이변을 연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빨리 다음 팀 분석으로 우리 넘어가 볼까요? 네오라이언스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소리 없이 강한 팀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던 바가 있죠. 맞습니다. 626
한지원, 원투펀치가 마운드를 지켜주고 송관섭, 한상엽, 그다음에 정수현, 신승호, 김영기의 공수 활약이 좋은 팀입니다. 아울러 최근 타격감이 좋은 박기태까지 크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야구 동아리 선후배로 이루어져 있어서 끈적끈적한 야구를 하는 강팀입니다. 상대 팀들이 준비 없이 경기하면 100전 100패입니다. 100전 100패. 자, 그럼 상대인 수요 야식회. 그래도 수요 야식회도 전국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굉장한 강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요야식회는 2018년 전국대회 우승의 쾌거를 이룩했었습니다. 이번 대회 2경기에서 15대4, 10대4로 승리할 만큼 상하이 타선 골고루 장단타를 때려낼 수 있는 능력과 타선의 집중력이 좋은 팀입니다. 타선 전체 힘이 강하다는 것이 큰 강점입니다. 이준호 고득신의 투수진을 포수 이남주가 경기 흐름에 맞게 완급 조절과 코스 조절을 잘 해주면서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투타에서 순조로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양 팀의 대결 참 기대가 되는데 서정태 위원님이 예상하신 승리팀 또 들어봐야겠죠? 네, 어김없이 하나씩 들어오네요. 네. 지난 딜라이브 스포츠 4회에서 두 팀은 투수진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오라이언스 626 한지원 그리고 수요 야식회 이준호 고득신 투수조가 지난 16강전보다 안정적인 피칭을 해준 팀 그리고 그중에 도루 허용률이 적은 팀이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은 딜라이브컵에서 타이트한 경기를 이번 8강전에서 처음 하게 되는데요. 근소한 차이로 수요 야식회가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소한 차이. 네. 자, 스튜디오가 지금 사실 그렇게 덥지 않거든요. 날씨도 추워졌고. 근데 지금 서 위원님의 얼굴에는 뭔가 좀 식은땀이 긴장감과 있는 것 식은땀이 같습니다. 좀 아무래도 승리팀을 예상하는 게 네.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땀이 나는데 저 빼고 우리 이윤재 아나운서, PD님, 우리 카메라 스텝 모두가 행복한 얼굴에 좀 표정이 밝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팀 투수 김기훈이 2경기 연속 완투승으로 하드캐리하고 있는 블리츠 보겠습니다. 이번 대회 돌풍의 팀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블리츠는 이번 대회와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2경기 모두 완투하며 방어율 1.40, 12탈삼진, 2자책으로 마운드를 이끌고 있는 김기훈, 팀 타율 4할 오픈을 자랑하는 강타선은 서승현, 은태원, 심규남, 조성중 등 두려움 없이 배트를 휘두르며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 경기도 많이 하는 팀이라 경기 감각이 유지되는 점도 큰 강점입니다. 자, 이런 블리츠의 화끈한 경기력을 잠재울 소방관들, 블루 마운틴의 강점은 또 뭔가요? 맞붙을 팀 블루 마운틴은 앞선 2경기 모두 힘든 경기를 했는데 경기의 흐름을 정확히 지짚으며 그에 맞는 경기 운영을 하면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블루 마운틴은 마운드의 아쉬움을 타선으로 극복하는 팀이라 볼 수 있습니다. 투타에서 활약하는 김현유와 고영삼, 변내현, 이재덕, 박현복 등 타선의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직업군의 선수들이라 팀워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양 팀의 대결 역시나 여쭤봐야겠죠. 승리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자, 이번 대회 경기력은 아무래도 블리츠가 블루 마운틴에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훈이 마운드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블리츠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대로 블루 마운틴이 빨리 김기훈을 마운드에서 내려오게 한다면 제 예상이 틀리게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에이포스가 또 나왔습니다. 디패스원과 함께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 16강전까지 모두 콜우승을 거두고 지금 8강에 진출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이 투타의 조합이 확실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대회 팀 타율이 4할 6푼으로 8강 진출팀 중 1위. 팀 방어율 0.88로 8강 진출팀 중 1위니까 이윤지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대로 투타의 조합이 확실을 넘어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다. 네. 정해천, 김원준, 전형중의 투수진, 상하이 타선 고르게 터지는 타선, 앞선 2경기의 기록은 막강함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또 맞서는 국가대표 K, 사실 팀명도 굉장히 특이하고 또 우리 이호철, 유영익 선수라는 투수조의 눈부신 활약도 또 눈에 띄는 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국가대표 K는 원투펀치인 이호철, 유영익이 마운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이닝을 나눠 맡으며 팀의 8강 진출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두 선수가 팀 방어율 3.77로
8강 진출팀 중 팀 방어율 4위로 이끌었으니까요. 팀 타선도 장태원, 박현철, 이영식, 이호철, 박운준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으면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강점이 있습니다. 네. 이전 승리 예측도 어려웠겠지만 확실히 이제 8강으로 와서 그런지 이번 승리 예측은 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서희아님의 이번 경기 승리 예상팀 어떤 팀이 될지도 두 팀은 정말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네. 두 팀 모두 투수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투수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포스가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위원님이 딜라이브 스포츠 1회에서 하셨던 말씀이 좀 생각이 나요. 예측은 예측일 뿐이다. 그런 명언을 제가 남겼나요? 그러니까 이런 명언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8강 모든 팀들이 준준결승에 걸맞는 또 화끈한 경기를 펼쳐주기를 우리는 끝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 팀 간 경쟁 외에도 개인 기록에서도 경쟁이 치열한 상태인데요. 투수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승 부문엔 3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먼저 블리츠의 김기훈 선수입니다. 오늘 이름이 자주 호명이 되네요. 이번 대회 2경기에 나와 모두 완투승으로 2승, 방어율 1.40에 탈삼진 12개를 기록했습니다. 12이닝을 던졌고 투구수도 215개에 달합니다. 다만 4사구도 9개를 기록하는 등 제구에서 약간의 불안함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국가대표 K의 이호철 선수입니다. 네, 이호철 선수 역시 2경기에 나와서 2승을 챙겼고 탈삼진 8개, 4사구 2개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뽐냈습니다. 방어율이 1.6입니다. 와. 직구의 묵직함이 일품인 선수입니다. 그리고 블루마운틴의 김현우 선수 역시 2승을 거뒀잖아요. 네네. 이현우 선수는 투구 이닝은 4.1이닝에 불과하지만 탈삼진 8개와 4사구 2개로 팀의 에이스다운 면모를 뽐내고 있습니다. 8강전 김현우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블루마운틴입니다. 네. 자, 말씀드린 선수들이 모두 이 팀의 에이스들인데 또 생활체육 야구계에서도 에이스로 유명한 투수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메모리 박스는 이번 대회에 출전한 주요 투수들에 대한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함께 외쳐볼까요? 메모리 박스. 야구에서 유명한 말 있죠. 야구는 투수 노릇. 타격이 좋으면 4강, 투수력이 좋으면 우승. 야구에서 투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들인데 생활체육 야구에서 투수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번 대회에도 에이스들의 활약이 팀의 승리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몇몇 선수들 메모리 박스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회에서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는 블리츠의 에이스 김기훈 선수입니다. 좌완 투수로 빠른 직구가 일품인 김기훈 선수는 이번 대회 최고의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왼손 파이어볼로는 지옥에서라도 데려야 한다는 말이 있죠. 32강전 나인 베이스볼 경기에 이어 16강전 배텍 플레이어즈와의 경기에도 선발 투수로 등판해 2경기 모두 완투승을 거두며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다만 4사구가 좀 많은 것이 흠인데요. 이 부분만 보완하면 앞으로 생활체육 야구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더 좋은 투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입니다. 딜라이브컵에서 꼭 우승하고 싶다던 김기훈 선수의 소원이 이뤄질지 지켜보겠습니다. 20대에 김기훈이 있다면 40대에는 이호철 선수가 있습니다. 국가대표 K 부동의 에이스 이호철. 묵직한 직구, 예리하게 꺾이는 슬라이더가 일품인 선수로 이번 대회에서 역시 2승을 수확했습니다. 이번 대회 8.2이닝을 소화해 김기훈 선수에 이어 최다 이닝을 기록한 이호철 선수는 122개의 공을 던지는 동안 자책점은 단 2점, 삼진은 8개를 잡으면서 4사구 역시 단 2개만 기록하는 등 위력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제구와 노련한 피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32강전 팀이 흔들리던 상황에 등판해 팀을 승리로 이끈 피칭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 출전한 투수 중 이 선수를 빼놓을 수 없겠죠. 바로 에이포스의 정해천 선수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경기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32강전 노라조 슈퍼맨즈와의 경기의 마지막 0.2이닝을 소화하면서 두 타자를 공 6개로 유격수 플라이와 삼진으로 깔끔하게 돌려세웠습니다.
정해천 선수는 생활체육 야구계에서 워낙 유명한 선수라 메모리 박스에서 다루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최고 140km가 찍히는 위력적인 직구로 말 그대로 생활체육 야구계를 씹어먹고 있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해 경기 감각이 떨어져 이번 시즌 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위력적인 피칭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에이포스가 결승에 진출하게 된다면 완벽한 몸 상태의 정해천 선수의 피칭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약 2시간의 경기로 7회의 승부를 내야 하는 생활체육 야구. 보통 시간 제한으로 5회 정도 하는 경기를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투수들이 팀에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겠죠. 생활체육 야구팀 감독님들, 팀의 강한 어깨와 제구력을 겸비한 투수 한 명만 있으면 야구 할만하다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메모리 박스였습니다. 이번 대회에 활약하고 있는 에이스 투수들을 메모리 박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서 의원님, 이 생활체육 야구에서 좋은 투수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팀의 성적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투수는 모든 포지션이 다 중요하지만 투수의 역할은 그중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박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체육 야구는 2시간 경기에 7회를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시간 제한으로 약 5회 정도 하게 되는 게 평균적인 상황인데 에이스 투수가 4회 정도를 완벽하게 막아주면 거의 승리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죠. 좋은 투수 1명이면 대회 8강까지는 가능하고 네. 2명이면 우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자, 야구에서 이처럼 좋은 투수만큼이나 이 딜라이브 스포츠에 또 좋은 해설위원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서 위원님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네. 또 승리팀을 예측해 주신 만큼 다음 시간에 위원님의 표정이 어떨지 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다음 주 제가 어떨지. 자,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측은 예측일 뿐 오해하지 말자. 아시죠? 예측은 예측일 뿐 꼭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이번 대회에서 나온 호수비 그리고 재밌는 영상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딜라이브 스포츠! 화이팅 하시고 오늘 꼭 이길 겁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유는 맨날 져가지고. 진짜 맨날 져서. 오늘은 놓아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빡 찌르고 있습니다. 자, 높은 쪽 공을 요구하는데요. 자, 몸에 맞으려고 팔꿈치 보드 암가드 쪽을 댄 거예요. 아웃 판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끝나기 전에 오늘도 잠깐! 이번에도 이벤트 기다리셨죠? 지난해 댓글 이벤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에 우리 서정태 위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뭐가 있었죠? 뭐 이렇게 노래를 되게 잘할 것 같다. 우유빛깔 뭐 서정태 뭐 이런 것들 있더라고요. 이거 셀프로 다시 아니야,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아이디가 여러 개 없어요. 저 아닙니다. 저도 안 그래도 누가 했는지 확인을 막 해봤는데 한두 분은 찾아냈어요. 제가. 아, 진짜요? 네, 그분들 참 감사한 마음을 제가 전합니다. 그 그래서 저는- 치킨은 보내지는 않겠지만 저는 노래에 꽂혔거든요. 다음 해에 좀 어떻게? 저 노래 잘 못합니다. 제가 그분 누군지 아는데 잡아서 내가 진짜 방송국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도 새삼 느꼈습니다. 또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노래 한번 짧게 다음 시간에 자, 그러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노래는 네, 마지막 회 어떨까요? 마지막 회. 마지막 회. 시즌 1의 마지막 뭐 언제든 해주시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한번은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번에도 저희가 치킨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퀴즈 드릴 텐데요. 서정태 위원이 내는 퀴즈 잘 들어보세요. 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번 대회를 마련한 회사의 이름을 맞추시면 됩니다. 수도권 최대 케이블 방송사죠. 대회명에서 정답을 찾으시면 될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정답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5만 개 기대하겠습니다. 네, 5만 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딜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